요즘같이 숨막히는 무더위를 단번에 시원하게 날려버리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아련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인내와 노력으로 엄선된 최고의 찻잎이 물과 다구, 사람과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탄생하는 한 잔의 차. 그 깊이 있는 맛은 그 어떤 것보다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차 문화 속으로 함께 산책을 떠나보시죠. 인류가 애용하는 기호품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차는 현재 전 세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기호 음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가 인류 문화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죠. 오늘날까지 그 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차와 그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차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분위기 하면 차 한 잔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차 한 잔에는 사람, 추억, 그리고 그리움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차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했을까요? 오늘은 매력적인 우리 차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차라고 하면 커피 전문점과 같은 음료 판매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음료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차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면서도 폭넓은 의미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발생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차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 이렇게 하면 차 문화를 연구할 때, 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때는 차나무에서 솟은 돋은 찻싹을 가공해서 마시는 것을 차라고 하고, 그 문화와 역사를 연구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조선조에 와서는 차라고 하는 것이 인삼차나 아니면 구기자차나 또는 계피차나 귤차나 이런 것도 차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차는 1300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 흥덕왕조에 이르기를 흥덕왕 3년 당 사신 대렴이 돌아올 때 차 종자를 가지고 왔다. 흥덕왕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어 왔는데 이때로부터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초기에 의해서 중흥된 차문화부터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수행자나 공부하는 학인이 차를 만들었고 그들의 연구와 실증에 의한 제다에 의해서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화가 되어진 적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을 이루어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차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고급화된 경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 차의 어떤 특징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차는 새싹을 가공한 차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차나 홍차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새싹을 가공한 차가 아닌 인삼이나 구기자, 귤, 오미자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한 차는 대용차로 분류됩니다.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용차를 차 문화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오감을 즐겁게 하는 고운 빛깔과 향기의 대용차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차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구분해야 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우리의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통차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동춘 소장을 필두로 한 그녀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보편적인 음료로 자리매김한 차이지만
지금부터는 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할 때라는 것이 이곳에 자리한 모든 이들의 마음입니다. 현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빠른 그 생활을 하고 또 현대인들의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차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차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어떤 특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 받았었던 그 특유의 어떤 문화,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차에 대한 느낌은 저마다 다르지만 차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가고 우리의 차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문헌 속 차의 모습을 찾아 수년째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이들. 차의 특징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차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길에만 나가봐도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종류별로 모든 커피를 다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차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가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대용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주변에서 손쉽게 그런 차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에 있는 차.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더욱 차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자연의 초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차나무가 가득한 차밭. 실로 그 모습이 장관이라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차의 맛은 어떤 찻잎을 선택하느냐와 좋은 차로 만들기 위한 재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방법에 따라 차의 맛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곳 아름다운 보성을 거닐면서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한 기본 요소를 살펴보시죠. 녹차는 그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그래서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등과 함께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속할 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이 바로 이 차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차를 위한 좋은 찻잎은 어떤 것일까요? 네, 선생님, 여기에서 어떤 잎들을 따야 하는 거예요? 네, 보셨을 때 찻잎이 일단 깨끗하고 해충의 피해가 없는 잎을 따시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린 잎 중에서도 맨 위에 이렇게 부드러운 잎을 따시는 거예요. 줄기랑 물론 같이 포함을 했어요. 자, 1창 2기를 따시는데요. 그 말은 하나의 창에 깃발이 2개 달려 있다. 그래서 1창 2기를 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녹찻잎은 1년에 몇 번 정도 딸 수 있는 거예요? 네, 많게는 4번에서 5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소작, 중작, 대작, 그리고 또 우전이 있잖아요. 자, 우전은 고구 즈음에서 따는 아주 이른 봄차예요. 그 다음에 5월에 따는 세작, 중작, 대작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나눠집니다. 대작은 잎이 큰 걸 말하겠죠. 그리고 이 녹찻잎을 따는 방법에 따라 그 차를 우려냈을 때 맛이 다 다른가요? 네, 그렇죠. 일정하게 찻잎을 고르게 따야만이 차 맛이 좋아지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두꺼운 잎이 들어가면 잎이 맛이 조금 탁해질 수도 있고 떫은 맛이 좀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정말 진정한 녹차를 만들려면 따자마자 바로 만드는 게 아주 신선한 녹차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차는 1년에 3, 4회, 많게는 5회 정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수확한 차를 첫물차, 6월의 차를 두물차, 8월의 차를 세물차, 9월과 10월 사이의 차를 네물차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쓴맛과 떫은 맛이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첫물차는 녹차 가운데 최상급에 해당하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차 만들러 가실까요? 네. 네. 좋은 차 맛을 위해 잎의 특성과 크기를 고려하여 정성을 다해 찻잎을 따면 차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차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최다 시점입니다. 어떤 차잎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잘 선택해진 차잎이라면 그것을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좋은 차로 갈 수 있는 제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다를 잘한 차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 차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대자연의 색을 그대로 품고 있는 찻잎과 25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 이 두 가지가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 요소죠. 자, 우리가 따가지고 온 차로 이제 차를 만들어 볼게요. 네. 선생님, 지금 여기 앞에 솥이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네, 이게 솥이 250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첫 덕금을 할 수 있어요. 아, 덕금이요? 네네. 아, 차는 네. 볶는다고 안 하고 덕는다고 해요. 음식처럼 뭐 기름이나 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찻잎만 가지고 덕기 때문에 덕금차라고 해요. 아, 찻잎을 덕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솥의 온도인데요. 보통 250도에서 350도의 고온에서 차를 덕습니다. 솥의 온도가 낮으면 찻잎이 잘 익지 않아 풋내가 나며, 식은 뒤에 보면 제대로 익지 않은 부위의 잎과 줄기가 산화효소의 활동으로 붉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덕금에서 차잎을 골고루 완전하게 익혀야만 하죠. 이때 찻잎이 타거나 누르지 않게 하면서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는 빠른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솥에서 적당히 덕은 차는 꺼낸 뒤 일단 한 소끔 식힙니다. 예, 찻잎이 이제 적당히 식어 있죠. 네. 이 식은 찻잎으로 이제 유념을 할 거예요. 유념이란 말 아시겠어요? 유념이요? 아세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유념은 찻잎을 잎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우러나게끔 잎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일부러 상처를 내서? 네네. 상처를 내는데, 자, 네, 이제 찻잎을 유념을 해볼까요? 네. 자연 바람에 뜨거운 김을 내보내는 정도로 적당히 찻잎을 식히면 원래 빛깔인 고운 녹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뜨거운 김을 내보내 식힌 찻잎을 양손에 쥐고 한쪽 방향으로 비벼줍니다. 비비기 작업인 유념은 차가 지닌 각종 수용성 성분이 물에 쉽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세포막을 파괴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너무 심하게 비비면 아예 잎 조직이 파괴되어 찬물이 탁해지니 적당한 힘으로 찻잎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차가 이렇게 마지막 과정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아까 처음이랑은 정말 다른 모습인데요. 네, 덥고 많이 힘들었죠. 네, 너무 더웠어요. 네. 많은 정성을 들여 차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거치고 나면 반드시 마셔보고 차 맛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바람도 잘 불고 너무 기분 네. 좋아요. 네, 좋죠. 네. 네, 저희가 오전부터 찻잎도 따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선생님, 제다란 무엇인가요? 네, 차밭에서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차를 잘 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손에 가기 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다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잎으로 아주 신선했었을 때 차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들 때 너무 타거나 또 너무 덜 익히거나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성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었을 때 좋은 차가 나옵니다. 우리의 차는 섬세하면서도 변화무쌍해서 물의 온도, 다구,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그 맛이 달라집니다. 차는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차를 마시는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줘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는 화나 지루함을 털어내주는 역할을 하죠. 답답한 갈마처럼 엉켜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몸을 경쾌하게 해주는 것이 차가 갖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선 차를 우려서 맛봤을 때에 시원한 맛이 우러나야 되고, 싱그러운 맛과 그 차를 마셨을 때 가슴이 시원한 그런 차, 맑고 시원한 차가 좋은 차의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은 설정한 바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다양한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차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특징을 갖춘 이곳은 보기 드문 전시관의 개념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요. 차와 관련된 공부와 체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특별한 곳입니다. 또한 기업과 가정 내에 다실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샘플링한 공간이기도 하죠. 대용차를 포함해 약 50여 종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며 차를 마시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차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오늘날 중국 현지는 물론 우리나라 차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차를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시다 봤는데 이제 어떻게 차를 우리고 이런 과정이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차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그 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로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차의 이로움을 경험을 통해서 생활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차의 종류 중 하나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보이차. 명 청시기의 특정 지역을 관장하던 행정 소재지 이름에서 유래된 보이차는 제다 방법에 따라 크게 생차와 숙차로 나뉩니다. 보이차도 차의 기본 성질인 차가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열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열했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체온을 맞추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시기에는 체온을 외부와 동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열치열이라는 것은 내외의 일치를 꾀하는 거거든요. 더울 때 더운 시기에 내부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의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 차로서 그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수월합니다. 보이차는 완성된 모양에 따라 산차와 기납차로 구분되는데요. 산차는 찻잎을 뭉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보는 잎녹차의 찻잎 형태로 그냥 흩어놓은 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납차란 찻잎을 공 모양이나 벽돌 모양 혹은 버섯 모양이나 둥글 납작한 빈대떡처럼 딱딱하게 뭉쳐놓은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수업 중이신 거예요? 네. 선생님 저도 혹시 수업에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수업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수업은 차의 이해, 차의 종류, 차의 이로운 점, 그것을 음양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차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앞에 다양한 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이차, 생차, 숙차 이 차들을 직접 시험해 보시면서 시음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을 해보시면 그 이로움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앞에서 체험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네. 보이차는 일반적으로 자사오를 이용해 우립니다. 자사오는 내부에 공기 구멍이 있어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차의 향이 달아나지 않고 차 본래의 색향미를 잘 표출해주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이죠. 차에 알맞은 다관을 선택한 다음에는 물의 온도, 차의 양, 우리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물은 다관에 꽉 차도록 붓고 대략 1분 정도 우리면 좋은 차 맛을 느낄 수 있죠. 보이차를 마실 때는 조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입안에서 돌려가며 목구멍으로 천천히 넘겨야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 뜨거울 때는 향이 잘 느껴지지만 식은 후에는 맛과 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식기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수업을 들으세요?
지금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대학생, 그다음에 주부, 회사원, 그다음에 친구 이런 분들이 같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흔히 차를 즐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즐긴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차를 즐긴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차를 즐긴다는 표현은요. 차를 내 안에 들여서 나라는 대상이 느끼는 표현이겠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가 즐긴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흐뭇함으로. 이곳에서 이뤄지는 차 문화 체험은 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차는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마시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차와 함께하는 사색, 그리고 완성되는 예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낭만적인데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신앙송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중인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곳.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으신데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왔잖아요. 그죠? 야외에 나왔으니까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풀꽃에 보면 아주 세 줄짜리 짧은 시인데 그 시를 읽으면서 맨 끝줄에 보면 너도 예쁘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에서 신앙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짧지만 화자와 청자의 마음을 빠짐없이 담고 있는 풀꽃이라는 시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한편의 시로 얼굴에 시와 같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렇게 밖에 나왔으니까 책에 있는 시를 한 번씩 읽어보고 싶죠. 한 3번 정도만 한번 읽어볼 건데 그래서 혹시 읽고 싶으신 선생님 있잖아요. 나오면 나. 아름다운 정취에 너나 할 것 없이 시를 낭송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선생님 외운 걸로 한번 일어나서 멋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분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실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예, 밖에서 시를 읽으니까 어때요? 참 좋으시죠, 그죠? 네. 날이 밝아서 맑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여기 우리하고 같이 해주시는 경은 선생님, 경은님 나오셔서 같이 시를 하나 낭송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 모임에 함께한 우리의 경은 씨는 어떤 시를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는 편지가 되고 그 이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시나 차나 오랜 깊은 여운을 남겨요. 그래서 좋아해요. 시도 읽어내고 차도 마음속에 읽어낸다. 글쎄요, 우리 인생에서 있어 보면 시라는 게 저는 여유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생의 여백, 그쪽을 메워주는 곳이 시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도 마찬가지로 그 여백을 같이 채워주는 그것이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와 시가 참 궁합이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와 차가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데요. 우리의 차는 이렇게 예술을 완성하는 매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 준다. 이번에는 우리 전통차를 더욱 풍부하게 즐기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는 이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차에 곁들여 먹는 우리나라 고유의 과자 다식입니다. 색깔과 모양이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식 만든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왔는데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통 다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를 가지고 하면 또 정성스러운 다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예를 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러 저를 따라오세요. 네. 다식은 예부터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로 잔치상을 장식해 왔습니다. 또한 녹차를 마실 때 다식을 곁들이면 은은한 차향기와 어우러지는 맛이 매우 독특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식은 적어도 3색 이상을 마련하여 함께 어울려 담아내고 갖가지 모양이 난 틀을 사용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네. 선생님 저 한복 정말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 오늘 아주 여름에 시원한 색으로 잘 입으셨어요. 네. 선생님 여기 앞에 놓여있는 예쁜 색의 가루들이 재료인 것 같은데 이 재료들하고 또 도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가루가 색깔도 있고 흰색도 있잖아요. 흰색의 가루는 우리가 이제 전통 다식으로 많이 쓰여왔던 밀가루를 볶아서 만든 가루고요. 이 앞에는 미숫가루예요.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녹차가루, 단호박가루, 백년초가루, 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밀가루에 녹차가루를 넣은 녹차 다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밀가루를 볶아 만든 가루에 적당량의 녹차가루를 넣어 어느 정도 섞은 후 꿀을 넣어 반죽을 하면 녹차 다식을 위한 반죽이 완성된 것입니다. 경은 씨는 노란색 단호박 가루를 넣어 반죽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재료가 만들어내는 노란색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반죽이 다 되면 이제 다식판에 넣어 찍어내면 됩니다. 어떤 모양의 다식이 완성될까요? 와, 진짜 꽃 모양 그대로 나왔는데요. 제가 만든 거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선생님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경원 선생님 너무 처음인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고요. 네. 먹고 싶어지지 않나요? 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차와 함께 다식을 같이 함께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완성된 다식이 차와 함께 상에 차려지면 잘 차려진 다과상이 준비되는 것이죠. 차의 맛을 북돋우는 다식. 전통 차 문화에서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차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식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다식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다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식은 갖가지 곡물가루를 이용한 다식으로서 꿀과 아까 함께 반죽을 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특징은 또 오방색을 이용한 화려하고도
맛깔스러운 색으로 만들어진 달콤한 다식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단맛의 다식은 차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단맛을 많이 걱정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우리 몸은 언제나 단맛도 요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차는 찬성질과 쓴맛과 약간의 떫은 맛으로 인해서 차를 마실 때 달콤한 다식이 잘 어우러지죠. 그래서 또한 너무 달아도 지나치게 단맛도 안 되지만 또 차의 맛을 줄일 수 있는,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강한 다식은 또 잘 맞지 않겠지요. 우리나라의 찻자리에는 참깨, 콩 등 곡식을 빻아 볶은 가루에 꿀이나 조청 등으로 반죽해 만든 다식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 다식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차와 함께 먹었을 때 그 맛은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죠. 전통에 있어서는 차맛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을, 후미를 즐기는 것을 선호했고, 그것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격조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다식을 먹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식이라는 문제가 지금 현대에 재해석되면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를 통한 새 문화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 활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에서 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전문 매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차의 무한한 변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커피 전문점을 연상시키는 내부. 이런 분위기에서 즐기는 차는 어떤 맛일까요? 판매되는 차의 포장만 보더라도 이곳의 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이제 점점 더 다양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만큼 취향도 되게 많고 다양하신데 그거를 저희가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블렌딩 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차를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녹차라고 하면 한 가지 맛만을 연상시킵니다. 블렌딩 티는 이런 차의 고정관념을 깬 음료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기본으로 하여 갖가지 꽃향기나 과일향기를 첨가한 차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녹차나 홍차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가 좀 더 향이 좋고 이래서 자주 찾아요, 저는.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되게 입이 헹궈지는 느낌? It's first, it's special, but it's very good because it's not as sweet as the ice cream we're used to eating. 이곳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발전시켰는데요. 녹차가 들어간 초콜릿부터 모양과 크기, 색도 다양한 케이크까지. 차의 모습은 어디까지 변화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차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선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빙수를 많이 찾으시기도 하시고요. 빙수도 저희가 녹차랑 홍차랑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 기호에 따라서 드실 수도 있고요. 차를 저희가 아이스티를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보통 차는 따뜻하게 드시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차갑게 하셔가지고 아이스티로 또 새롭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 종류가 차갑게 드시는 경우도 가장 많이 있으세요. 차의 모양과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차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잔의 여유와 배려, 기다림, 깔끔함 등 한 잔에 담긴 이야기는 그 그릇만 달라졌을 뿐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곳.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를 조금 더 편히 잘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꾸며진 성수동의 전통 찻집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차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카페 내부가 고즈넉하게 꾸며져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카페로 굉장히 유명한 골목인데 이 카페들 사이에 찻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정말 기분 좋아지는 장소 같은데요. 이곳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이쪽에 앉아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 네. 사람들이 차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는 곳곳에 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와 국적까지 매우 다양하죠. 와,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네. 네, 여기 앞에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에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로마 향인데요. 요거를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를 드시기 전에 이렇게 코에 대고 이렇게 한번 들어 마시고. 와, 정말 향 좋은데요? 코가 새우나 정말 향이 나는 것 네, 그 페퍼민트를 넣어서 이렇게 기관지, 호흡기 기관지에 좋도록 그래서 차와 같이 향을 즐기면서 마시도록 했었습니다. 대표님, 차미가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부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또 작가분들한테는 혹독한 어떤 시련이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차 부분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저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가볍지만 무겁고 또 새롭지만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 공유하자 해서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됐고 또 그분들과 같이 차미가를 만들게 됐어요. 문화는 그 시대의 변화까지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강요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미가의 대표. 그래서 그녀는 이곳에 조금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차와 예술의 만남을 젊은 층의 소통으로 승화하려는 것이죠. 이런 그녀의 노력이 카페 이곳저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분위기가 조용해서 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차도 모가차를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은 좋았어요. 이곳은 조용하고 전통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가끔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홍차고 제가 오늘 좀 날이 차가운데 많이 있더니 좀 냉방병 같은 게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하려고 홍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 문화,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을 이어가고 또 그게 어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빛을 봐야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다시 만들어지고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어떤 차로 인해서 어떤 차 농가든 차업을 하시는 분들도 미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지금 소위 말해서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층 그리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차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또 찾아가서 그 사람들 시선에 맞추는 어떤 새로운 차를 마시는 법이나 어떤 같이 공감해서 즐기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차 문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찻집이지만 차가 주는 외형적 이미지 틀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반영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이곳.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 많습니다.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차에서부터 다양한 대용차까지 차의 종류도 많아 각자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차를 선택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 전통의 차가 만나 새로운 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차 문화를 다시 역사와 반추하면서 좋은 점을 다시 재조명하고 인식하고 좋은 점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차 문화의 좋은 점들을 어떻게 대중과 호흡하면서 함께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민은 전통의 좋은 점을 잘 응용하면서
현대인에게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차는 타고난 그 성품으로 약하다면 한없이 약한 우리 인간을 정신적, 유체적으로 돕는 음료입니다. 섬세한 인격을 지니게 함은 물론 쉽고 편하고 보기 좋고 간단한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거칠고 참을성 없는 심성을 순화시켜주죠.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든 차와 차 문화. 그러면서 우리의 차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삶의 여유와 배려를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차. 차는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습니다. 차만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건강한 기운. 이번 기회를 통해 차가 보다 친숙하게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라봅니다.